그스론 자연의학 하나통합의원 전홍준 원장의 건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 저는 이제 광주에서 조그마한 이제 클리닉을 이렇게 이제 개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지방 도시인데도 전국의 뭐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예,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만성 통증, 류마티스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암과 같은 난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같은 이런 약을 길게 먹는 게 너무 지겹기 때문에 그 약을 먹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오는 분들도 이제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 다 약을 먹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제 의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잘 실천했기 때문에 곧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곧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웬만한 병은 매우 낚이고 쉽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병은 우리 세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성이 쌓이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이 생깁니다. 병을 고치려면 있어서는 안 되는 독성을 해독을 하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와 또 산소와 체온을 보충해주면 병은 다 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래 우리 병원에 온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또는 만성 피부질환, 통증, 많은 자가면역질환 등등의 환자들이 그냥 쉽게 약을 쓸 필요가 없이 거의 한두 달 내에 낫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과 같은 표준의학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말하는 그 방법, 피 속에 있는 독을 해독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산소와 체온을 높여주면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왜 이런 방법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1970년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외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를 가르치는 이제 스승이 그 닥터 디트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선교 의사였는데 이분의 의술, 특히 수술 솜씨는 얼마나 뛰어났던지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처럼 이제 위대한 외과 의사 못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의가 되어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나는 이제 어떤 병도 잘 치료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도 한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합병원 이제 외과 과장에 대해서 많은 환자를 보게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제 교만한 자만심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야, 고혈압이나 당뇨나 류마티스나 만성 간염 환자가 약을 아무리 써도 치료가 안 되죠. 통증 환자에게 수술이나 약물 치료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특히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제가 외과 의사니까 암 환자에 대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암을 수술한 후에 많은 환자들이 몇 년 내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돌아와서 임종을 제가 지켜보는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서양 의학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던 차에 제가 1984년 독일의 이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지역사회의학센터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특별한 걸 봤는데 우리 서양 의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성 난치병 환자들을 이제 지역사회의학센터에서 일종의 요즘 같으면은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 클리닉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야채, 과일, 절식, 그 다음에 수치료, 흑광요법, 명상 또는 침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런 이제 자연치유센터에서 만성 난치병 질환 환자들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자연의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든가 국내 또는 특히 일본, 미국 이런 등지에서 자연치료 의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1991년, 92년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이제 의학사 이제 교실에서 이제 펠로우 수업을 받으면서 인도 전통의학인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을 이제 유명한 닥터 초프라로부터 이제 그 최종 코스까지를 배웠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의 결과, 증세를 치료해 가지고 낫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왜 현대 서양 의학이 병이 잘 낫지 않느냐 하면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결과, 그 증세만 치료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한국의 저희 클리닉에 현대 서양의학 병원에서 절대 나을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불치병으로 된 심한 간암 환자와 심부전 환자, 심장병 환자가 저희 클리닉에 찾아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간암 환자를, 그분은 한국의 제1간암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저희한테 그 간암 환자가 올 때는 병을 치료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진통제나 또는 링겔주사나 하나 맞을 요량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묘자리도 봐놓고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다 만들어 놓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임시로 증세를 좀 돌봐달라고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의사, 이제 와타나베라고 하는 의사가 쓴 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병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병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쉽게 낫는다. 왜 암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만 갖고 해서는 잘 안 낫느냐 하면, 그것은 암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암의 결과를 치료하기 때문에 안 낫는다. 엑스레이라든가 MRI나 CT를 통해 가지고서 발견되는 그 종양, 그게 암이 아니라, 암은 내 안에 면역 체계가 붕괴된 것이 암인데, 붕괴된 면역 체계, 그건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엑스레이나 MRI 상에 드러나서 의사가 눈으로 보는 그 종양 덩어리만 칼로 잘라내고 불로 태우고 약을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암은 쉽게 낫는다. 어떻게 낫느냐?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면 병은 낫는다. 자연의 이치가 뭐냐? 야생 동물에게는 이제 병이 없답니다. 산에 사는 야생 동물에게는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또는 중풍에 걸려서 쩔룩거리고 다니거나 암이나 일체 난치병이 없어요. 이 자연계에서 병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기르는 짐승에게만 있어요. 왜 그러냐? 야생 동물은요, 지금 오늘 같은 이 대낮에는 햇볕을 쬐고 놀아요. 초저녁에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요,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은 온전히 휴식을 취해요. 사람은 낮에 놀지도 못하지만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온갖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쉬지를 못해. 그래서 다 이제 피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야생 동물은 초식 동물의 경우에는 풀만 먹어요. 그들은 피부로 호흡을 해요. 그들은 생활하거나 잠을 잘 때 땅에다가 몸을 대고 나무 이파리를 덮고 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원래 이빨이라든가 창자 구조나 효소나 손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채소와 과일과 이제 곡식을 먹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불교의 그 법망경이라든가 성경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요, 채소와 과일과 이제 씨앗을 먹으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원래 채식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책이 원래 제목이 더 차이나 스타디, 중국 연구라고 하는 책인데, 저 부제목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당신의 목숨을 구한다. 중국의 난치병 환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병이 생긴 원인이요. 흰 밀가루, 흰 우유,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튀김용 기름,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 같은 동물성 음식, 화학물질로 오염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먹으면 다 피가 오염되고. 그런데 오염된 피는 그대로 놔두고, 즉 생활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게 살면서 겉으로 드러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비만이나 류마티스나 통증이나 피부병이나 암을 치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내용은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면 쉽게 낫는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원리가 바로 야생 동물은 풀만 먹어요. 초식 동물은. 낮에는 놀고 밤에는 땅에다 대고 깊은 잠을 자요. 그리고 근심 걱정과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돌아가면은 어떤 난치병도 낫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 간암 환자한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니까 일 따라서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저도 이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심한 간암 환자 오면 얼른 링겔 주사하고 진통제만 놔주고 큰 병으로 가라고 할 텐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의 제1간 암센터에서 치료 불가능하고 곧 사망한다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뭐 묘자리도 봐놓고 이제 수의도 만들어놓은 사람들인가 제가 그분들을 치료하다가 뭐 사망하더라도 저를 원망할 바도 아니고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이 책 원리를 따라서 이제 그대로 했습니다. 약 3개월 후에요. 암의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고 6개월 후에 그 처음 진단받았던 암센터에 가는데 암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그 환자의 그 가까운 친척분 중에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제1간 암센터에서도 불가능하던 환자를 저희 클리닉에 와서 좋아졌다고 제 의술이 좋은 줄 알고 저희 의원을 얼마나 홍보를 했던지 전국의 많은 암 환자들 특히 뭐 일본, 유럽, 호주 이런 세계 각지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요. 바로 그 간암 환자 때문에 이제 밀려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자연치료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심장병 환자가 한 명 왔습니다. 신부전. 그분도 한국의 어느 국립대학병원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심장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심박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환자를 봤는데요. 숨만 쉬지 않으면 시체예요. 손도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자연치료학에서는요. 심장을 치료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지의 피를 순환시키고 우리의 내부 장기를 잘 치료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심장병 환자를 이제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것은 오늘 우리 현대 서양 의학 의사들이 심장병이다 그러면 심장만 본단 말입니다. 그 환자는 나한테 오기 전에 2달가량을 대변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날마다 이제 커피 관장이나 레몬즙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단중에 온열법 숙등 같은 방법을 하고 내 팔다리를 떨게 하는 모세혈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생즙, 생야채즙을 늘 먹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2달 만에 완전히 좋아져갖고 출근하는 자기 남편의 아침밥을 해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불치병이라고 선언된 2명의 죽을 병 환자가 이러한 자연치료 방법으로 좋아진 걸 보고 우리 현대 서양 의학에는 반드시 잘못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더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인 와타나베 쇼라는 이제 일본의 의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와타나베 쇼라는 의사를 찾아가고
당시에 일본의 그 기타사토 대학의 마나카 요시오 선생이라고, 그분도 저처럼 이제 외과의사 출신인데 50살까지도 그분은 저처럼 똑같이 수술과 약물 위주로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큰 변화를 입고 자연치유라고 돌아간 분입니다. 그 당시에 기타사토 대학의 동양의학, 자연의학 총합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주임 교수였는데, 저는 이제 일본의 그 두 명의 의사, 와타나베하고 마나카 요시 선생을 만나면서 왜 오늘날 현대 서양의학의 약물 치료와 수술 위주의 치료가, 병이 치료가 잘 되지 않느냐 하면은, 오늘 현대 서양의학은 병만 보고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즉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질병의 결과만 치료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치료하는 의사들을 이제 전국의 수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1년 가까이 이제 배우고, 그 이듬해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면요, 닥터 버나드 로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장병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86년에 그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분에게 가서 이제 그 자연치료의학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하버드 프레스센터,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 준 자연치료의학의 원리, 자연치료의 백과사전 같은 이제 귀중한 이제 그런 자료집을 제가 이제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의 의사들로부터, 자연치료 의사들로부터 배운 방법을 가지고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종래 제가 배웠던 수술과 약물 치료의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뒤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수술이나 약물의 위주의 서양의학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급성질환이라든가 또는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우리 현대 서양의학은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지금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면 질병에 대한 진단, 그리고 급성질환, 그리고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현대 서양의학에 있는데, 그리고 공중보건의학이라든가 예방의학 같은 우리 현대 서양의학의 장점은 정말 뛰어난데, 만성질환에 대한 약물과 수술 위주의 증세만을 없애는 대증요법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있다. 이것은 자연치료의학이 100배, 1000배나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의학사와 의학의 역사와 이제 의학 철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은요,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산 정상을 오르는 데는요,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듯이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를 오르는데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의 눈에는 꼭 자기가 오르고 있는 그 등산로 하나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의 눈에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데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그거 하나만이 유일한 진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은 그는 아직 산 중턱에 있는 의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사가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나 류마티스는 절대 약을 끊으면 안 되고 평생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은 그는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산 정상에 올라 있는 의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서양 의학은 질병의 진단,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수술을 요하는 치료, 그리고 예방학과, 공중보건의학과 같은 뛰어난 장점, 그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성 질환에 온전히 약물 위로만 하는 치료는 근본적으로 약점이 많이 있다. 자연치료학은 정말 만성 질환에 대한 원인을 치료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사람들은 한두 달 내에 거의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암 환자에게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하지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암을 만드는 원인, 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병의 치료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을 빼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충해서 유지해주면 어떤 병도 쉽게 낫는단 말입니다. 간암 환자가 좋아진 이후로 수많은 이제 암 환자들이 국내외에서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이제 어떤 환자들은 처음부터 암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런 치료는 하지 않고 자연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특히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 이제 환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요.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쓰지 않고도 모든 암이 소멸되어 가지고 자연 치료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래 제가 또 이제 뭐 이 책도 발견했는데요. 이 암 다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MIT의 닥터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지금 저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 형이 임파선 암으로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치료했는데 계속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했는데 또 재발하고 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터 프란시스 형이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깨끗하게 좋아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암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체내에 이제 산소 부족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구에 사는 사람은 달에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달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암세포는. 그것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는 모든 세포가 나서 성장해서 노화해서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 우리 손톱이 계속 길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 머리칼도 계속 길어져 떨어져 나가죠. 우리가 네일을 벗으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성장해서 노화해서 죽고 나고 죽고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자, 가장 오래 사는 세포가 우리 두개골 세포라고 그래요. 예, 그게 한 10개월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포들은 수명이 1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세포가 새로 나와서 이런 좋은 환경, 맑은 피의 환경에 산소가 충분하면 정상적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피가 부패해서 오염돼요. 과로나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아까 잘못된 음식으로 혈액이 오염되면은 이 오염된 혈액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만성 통증이나 암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암은 깨끗하고 맑은 피에 산소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세포가 생기는데 산소가 부족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암세포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정상적인 세포가 생기는 거고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세포의 발생 수차가 높을 때 이제 암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혈액검사라든가 MRI나 CT를 찍어가지고 의사의 눈으로 나타나는 확인된 암 덩어리.
그것만이 암이 아니라 끊임없이 암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 몸 안의 환경, 즉 면역 체계가 붕괴된 것, 그게 병인데 겉에 드러난 의사 눈으로 보이는 암만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안에 암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생물학적 과정은 해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잡초가 많이 있는데 그 잡초가 보기 싫어. 그러면 우리가 그 잡초를 그 낫으로 벨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됩니까? 계속 뿌리가 있는 한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암도 똑같아요. 암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둔 채 눈에 보이는 암만을 칼로 잘라내거나 불로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해결해야 돼요?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암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잘못된 작동을 멈추게 해야 돼. 그리고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산소가 많이 생기게 하는 생활 방법.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우리가 야생 동물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야생 동물은요, 낮에 놀아요.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깊게 잠을 자요. 땅에다 대고 자요. 그리고 그들은 초식동물은 풀만 먹어요. 그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암 환자들이요. 최근에 우리 병원에 이제 오는 환자들 중에서 뭐 자궁암이라든가 뭐 이 뇌암이나 피부암이나 임파선암이나 이런 진단을 백혈병이나 진단을 받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을 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좋아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해외인 동포들 중에서는 전화로만 가르쳐 줘가지거든. 어떻게 하느냐요. 자, 보세요. 저희는, 자,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깊게 자지를 못해요. 환자는 반드시 정말 숙면을 취해야 돼요. 꼭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자는 지금 잠자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는 잠자리는 주변에요, 콘크리트 공간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낮에는 햇볕을 쬐지 못해요. 그리고 전자파라든가 수맥이라든가 수많은 나쁜 에너지 파동 속에서 자요. 그런데 야생 동물은 땅에다가 몸을 대고 나무 이파리를 덮고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접지, 땅을 접촉해야 되겠구나, 암 환자들에게. 그래서 암 환자들이 꼭 맨발로 흙을 밟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꼭 재배하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채소나 과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저녁에 잘 때는 이 땅과 접지되어 있는 땅에 자는 것과 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잠자리 그 매트 의료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자게 되면 산소를 많이 받게 된단 말입니다.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 의사 로블이라고 하는 의사가 만들어내는 옷을 빨아벗고 피부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소요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커피 관장이라든가 레몬즙 관장 같은 그것은 간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독성을 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풀을 먹듯이 저는 야채즙을 하루에 거의 10잔가량 가까이 먹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생즙을 하도 많이 못 잔다고 해서 그 생즙을 이렇게 분말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야생동물 어때요? 땅에다 대고 누워서 잠을 깊게 자요. 그들은 피부로 호흡해요. 빨가벗고. 그들은 풀만 먹어요. 놀아요. 햇볕을 쬐고. 암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그렇게 하면은요, 암이 거의 대부분 저절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일본이나 그 서양에는요,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는요, 이 의사, 이제 아보도르라고 하는 이제 이 의사가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는데 나는 이제 이 의사하고 개인적으로도 교류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 담당 교수가 암 환자 14명에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처방을 내렸는데 자기가 레지던트 졸업하기 안에 거의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보도르가 나는 다시는 결코 거기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 아리조나 대학에 가면은 앤드류 와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연치료 의사가 있습니다. 앤드류 와일의 자연치유라는 책이 유명하죠. 거기 가서 면역요법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NK세포라고 아시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 즉 림파구 중에 암을 잡아먹는 내추럴 킬러 NK세포, 암이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정보요원 역할을 하는 게 T세포 이런 게 있는데 NK세포가 강력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면역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 7월 24일 많은 암 환자들하고 이제 저희처럼 자연치료하는 의사, 통합의료를 하는 세계적인 의사들하고 대국민 강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에서 온 닥터 등이라고 하는 보스턴에서 온 의사는 정말 암 환자는 술항암 방사선을 하기 전에 먼저 꼭 암의 원인인 피부 오염을 해독을 하고 면역요법을 먼저 해야 된다. 네.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NK세포를 다 강화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몸에 피를 뽑아가지고 NK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또 주사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면역을 높이기 위한 키트루다라는 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치료했다고 하는 그런 면역치료제, 이런 방법의 면역요법도 있는데 가장 뛰어난 면역요법은 야생동물처럼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뛰어난 면역요법이다. 이 학회에 오는 많은 국내외의 이제 의사들이 공통된 바는 암은 국소병이 아니고 급성병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고 전신의 암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근래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최소한 7년에서 20년 정도 암 안에 있는 면역체계가 붕괴된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암은 평생 동안 생활을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전신을 치료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난 암만 수리나 항암제 방사선을 공개하고 되는 게 아니라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살도록 해야 된다. 암은 눈에 보이는 암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을 만들어낸 내 안의 면역 시스템과 생물학적인 과정을 치료해야 된다. 그랬더니 훨씬 길게 산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시민운동단체에서 하는 면역요법을 통해 가지고요. 암이 그냥 자연으로 소실돼 가지고 서로 금메달도 주고 하는 게 한국에도 TV에 많이 방영이 됐죠. 근래 저희 병원 오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암 환자들에게는요. 처음부터 진단을 받아갖고 야 수술하기 전에 이걸 자연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는 환자나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을 받고 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치료로는 기대가 되지 않고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없는가 해서 요청해 오는 환자에게나 일단 저는 이 땅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고 꼭 햇볕을 쬐게 하는 땅하고 접촉하게 하는 잠자리를 그다음에 낮에는 햇볕을 쬐인다. 그리고 피부 호흡을 하는 나체 풍력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생야채즙을 과일 그리고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술이나 항암제를 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좋아진다. 한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요. 암 진단을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병원에 갖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6개월이나 1년쯤 후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의사한테 갔더니 아,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한데 마음의 치유가 중요합니다. 모든 난치병 환자,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과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 미국의 리사 랭킨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요, 마인드 오버 메디신, 의학 너머의 마음,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 DNA, 이 닥터 브루스 립튼은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선데요.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 청사진과 같은데 무엇이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는가, 이걸 연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 마음이 다 갇혀 있어서 두려움과 분노와 피해의식, 절망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암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잘 소통을 하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암세포를 억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암 환자에게 반드시 용서하기와 감사하기, 그리고 이제 암세포에 대해서까지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다. 자, 여기 독일의 의학자가요, 암은 병이 아니다. 안드레아스 모르치라고 하는 이제 독일 의학자가.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보이는 암 몽울이, 그게 병이 아니라 뭐가 병이냐면은 그러한 암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내 안에 붕괴된 면역 체계가 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암을 공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암이 나타날 때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에 있는 면역 체계만 회복하면은 그 몽울이도 서서히 줄어든다. 암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환자들에게 정말 자신의 몸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은 불치병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낫는다. 그리고 이미 다 나은 것을 상상하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접지된 매트에 누워서 잠을 깊게 자고 거기다 눈을 뜨면은 피부 호흡하는 풍욕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하고, 그 다음에 생야채즙을 먹고, 그리고 자기 몸을 정말 사랑하면서 만지면서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약 10,000번 정도 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는 불치병이나 암에 걸려있다는 생각을 넘어서 이미 다 나았다 쪽으로 마음 방향이 전환이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암 환자들이요, 방에 앉아가지고서 언제나 이 병을 나을까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으면 잘 낫지 않는데,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정말 고결한 목표, 특히 타인에 대한 봉사와 같은, 그걸 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삶의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암이 부수적으로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암만을 생각하고 암은 잘 낫지 않을 거라는 비관에 잡혀 있으면 암도 안 낫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자연의 이치에 사는 그런 방법과 함께 다 나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삶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일을, 특히 타인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때 정말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절망 속에 있던 암 환자가 암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사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2의 히포크라테스, 또는 이제 의학의 황제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이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의사인데요.
이분이 바젤 대학, 스위스 바젤 대학의 의과대 교수로 이제 처음 부임하는 날 1000년 동안이나 정말 유일한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갈레누스 의학의 교과서를 학생들 앞에서 첫 강의 시간에 불로 태워버리면서, 자, 우리가 의사들이 보고 배워야 할 유일한 교과서는 오직 환자뿐이다. 낡은 고정관념과 전통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사실과 진리에만 접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전통적 의학, 즉 소위 정통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그래서 오로지 자연의 책으로 돌아가라, 환자를 잘 관찰하고 자연의 책으로 돌아가라고 설파했습니다. 파라켈수스는 자연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원리하에 독창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의학 이론을 내서 이제 근대 의학의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 위대한 파라켈수스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의사나 환자가 꼭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파라켈수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의술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자나 의사나 다 파라켈수스, 우리 의학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파라켈수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21세기 와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파라켈수스를 다시 따라 배우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클리닉에 와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들이 한 달 내에 다 약이 필요 없고 피부병이 다 나아버리고 비만이 근본적으로 완치가 되고, 그리고 만성 통증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더 필요가 없게 되고, 암 환자들이 저절로 치료가 되고, 이러한 일들은 저의 의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자연으로 가라, 이걸 가르치는 코치만 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온 난치병 환자들이 좋아진다고 해서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서요, 안 좋아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책임도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난치병 환자를 치료할 그런 의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거지 겸손이 아니라, 내가 야생 동물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코치를 하는데, 자기가 온전히 간 사람은 치료가 돼. 그런데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라고 코치를 했는데도 자기가 안 가. 그 치료가 안 돼. 그건 내 책임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은 치료가 되는 게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웬만한 병은 아주 쉽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을 빼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를 채우고 산소와 체온을 충분히 공급하면 모든 병은 저절로 낫는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에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웬만한 병은 매우 쉽게 낫는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의술은 자연에서 나온다.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